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신모델 서울 대동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보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지기 강의하는 날이죠. 오늘 특별히 좋은 날인가 봐요. 오시는 분들의 모습들도 다르고, 또 이렇게 오늘 승급식도 있고, 내일 본사 미팅도 있고, 오늘 저희 아들 생일이기도 하고,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아들이 12시에 오늘 출근하는 날이어서 상을 차려놓고 덮어놓고 오니라고 밤새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충전을 안 해서 차가 지금 앵꼬가 나 있어요. 안양에 그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더라고요. 제 차가 전기차여가지고 지금 20%가 안 되면 차가 자체 그 케어를 못 해요. 방전이 되면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좀 작동을 안 해. 제가 없을 때는 카메라가 한 26개인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제 차를 누가 건드리면 다 아는 이제 그런 차가 돼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 6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민년, 인월, 인일, 인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해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호랑이 시에. 뭐 호랑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동화책에는 호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범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동갑으로 이민년 생에 2월 또 생일이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제 여행을 보내줘서 지난주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조용히 마스크 한 번도 못 빼고 지금 오미 씨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 바람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풍수를 제가 이제 공부하는 교수가 한번 안내를 해줘서 갔다 왔는데 여기도 가니까 온통 기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수지기가 기잖아요. 기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기. 학문적으로 말고. 생명. 맞아요. 기는 어떻게 보면 호흡이에요. 호흡. 기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 기가 나한테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생명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숨을 쉰다라는 이야기고, 숨을 쉰다는 거는 우리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새는 들숨에 말을 한대요. 새가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리를 낸다는 뜻이죠. 사람도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을 때 응애 할 때는 들숨에서 소리를 낸대요. 그 들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단전에서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죠. 새는 주먹만한데 소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에너지로 새는 소리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하고 세상에 간섭을 하고 뭔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들숨은 쉽게 말해서 기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날숨으로 말하는 거를 배워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는 때도 묻고 병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들숨으로만 말을 하고 세상을 살면 우리 지난번에 신부 온도와 체온 온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플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살 수 있지만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쓴 것도 답답한데 말도 못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에 세상을 많이 바꾼, 우리가 업적을 낸 것이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지기의 기는 우리가 기계 장치, 이런 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기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수지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람이면 다 필요하다. 뭐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숨 쉬는 사람이면 필요해. 숨 쉬는 사람. 숨 쉬는 사람. 숨 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른들은 또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스크도 면역의 하나의 방침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 어림이 없죠.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행위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내 면역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잘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거다. 그 유지하는 거에 방편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가 있다? 심부 온도를 1도 올리는 수지기가 있다. 그 면역을 위해서 체온 온도, 심부 온도 1도 올리는 것이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운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수지기로 인해서 좀 채워줄 수 있어요. 100% 해주지는 않아요. 100%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 근력이죠. 근력이 있어야 심장도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혈액이 도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중간에 스트레스라는 정신적인 창난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막 엉클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데도 수지기가 내 마음의 온도를 정상화를 시키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해결된다? 우울증이나 나태함도 해결된다. 막 일하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 물음표를 가만히 보시면 뭐가 있죠? 제가 요즘에 이게 두뇌에 꽂혀가지고 그런 모양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면역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예전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한 사람은 없다고는 하지만 생활이 심각해져. 생활이 붙들어 매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지금 당분간은 뭐 연예인들까지 지금 확산이 돼서 뭐 방송도 지금 막 촬영을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지키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꼭 지키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면역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 그대로의 온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장수하고 죽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애기처럼 하고 살겠어요. 그죠? 세상에 좀 나쁜 것도 먹어야 되죠. 나쁜 것도 먹으면서 우리 그래 술 먹으면서 이게 면역력 강화야. 아니야 내 마음을 소독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술도 좀 가끔 마셔줘야 되고 또 이제 뭐 영화도 좀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과 자꾸 접점해서 가는데 나의 면역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면서 하려고 보니 아프기 전에 미리 장치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수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0세의 아이들은 그 온도를 어디다 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여기다 그냥 팔 위에 올려놓으면 온도가 재질까요? 이렇게 놓으면? 어디다 재나요, 보통? 우리 공공기관에 가면은 주민센터 가니까 여기다 재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 이렇게 갖다 대죠. 아이들은 뭐 우리 옛날엔 겨드랑이에다 꼭 짓죠. 그래서 부위가 다 있다. 부위마다 온도는 다 다르다. 그래서 아무데나 온도 있는 게 아니라 온도도 굉장히 세밀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뇌와 장기의 온도가 있고 내 피부의 온도가 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몸의 온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혈액이 좀 부족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피를 헌혈을 못해요. 피에 영양소가 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목표가 뭐냐면 헌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서 헌혈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목표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헌혈하려면 빵 주니까 그냥 무작정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검사 다 해가지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헌혈도 안 받아요. 그래서 헌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심부 온도를 얘기했고 지금 뭐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도 올라가면 5배가 증진된다고 하고요. 1도가 내려가면 지금 학계에서 발표한 거는 3배가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1도의 차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지금 뭐 서점에 가면은 이 체온 1도에 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에너지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새가 말하는, 가지고 있는 그 기로서의 호흡을 통해서 새는 굉장히 그 소리가 크고 단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수련을 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숨 쉬는 거를 내가 다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숨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쯤 멈췄다가 다시 이거를 내뿜고. 그거 기다릴 시간이 없죠. 우리가 일하느라고. 그런데 사실 한 번쯤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내 몸의 숨을, 들숨과 멈춤과 날숨을 한번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우리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는 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죠? 기를 돌린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죠. 기를 돌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내가 좀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아우라가 있다고 하죠. 어머, 이분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참 예쁘게 생기셨어. 그러면 예쁜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 사람만의. 어떤 사람 보면 저보고 다들 그래. 장군처럼 생겼다고. 그 장군의 아우라가 있는 거야, 저한테.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기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선명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왜 정전이 일어난다. 왜 한 번씩 딱 스치면, 아, 뜨거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뭐가 있나 봐.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동그란 거 위에 그 태양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제 기훈련 받다가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항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원리들이 사람에게는 있다. 근데 그 원리가 왜 생겨났냐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화학적인 유선 에너지도 있고 세포 간에는 무선으로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얼만큼 발생하느냐, 얼마나 질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을 우리가 다르게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핏줄처럼 생겼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사람이 전기선이에요. 그 전기적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냄비에 있는 것, 라면을 끓이는 그런 전기가 아니에요. 아주 약하지만 그런 세포 간의 전기의 움직임으로 사람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우리는 기에너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사람 머리죠. 제가 우연히 뇌라는 한자를 찾게 됐어요. 이게 뇌라는 한자예요. 이 한자의 어원이 뭐냐면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머리 위에 뭐가 올라왔네. 김이 모락모락 올라. 이거는 열받았을 때인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발산하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한자의 어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글씨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자네운에 찾다가 제가 이런 그림이 있어갖고 너무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처음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은 어디에 있어요?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은 처음에는 양서류로 시작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잖아요. 근데 기는 아이와 안 기는 아이도 있었죠. 엄마들 가면 저는 저희 아이가 기지를 않았어요. 팔삭동인데 8개월 만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걸었어요. 예전에 빨리 걸으면 다리 흰다고 막 못 걷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는 활동이 내가 지금 뇌가 발달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에너지였는데 어릴 때 우리 아이가 기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IQ가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었는데 떨어진 거야. 기는 아이가 IQ가 더 좋아요. 물론 IQ라는 거는 뭐 공부를 잘하는 게 IQ는 아니에요. 그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IQ라고 해요. 그래서 왜 두뇌가 명석한데 왜 공부 못하냐고 우리 아이는 그러고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부는 해야지 되는 거고 공부할 머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 뭐가 발전해요? 뇌가 발전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직이라는 그 에너지도 사실은 뇌가 메인이에요. 얘가 본부죠. 우리나라에 이제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의 본부라고 얘기하고 그 본부에서 뭐를 통해서 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뇌는 크면 클수록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머리 크면 야, 너 머리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머리가 다 작던데 보면은 제 머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머리 크면은 뭐 혈류가 더 많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1000개가 되는 뇌세포를 우리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조직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100kg는 안 되지만 제가 한 60kg다라고 하면은 제 뇌는 한 2,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는 작은데 내가 쓰는 모든 에너지 한 4분의 1을 얘가 다 써요.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신부는 갈비뼈로 되고 몸도 이렇게 피부로 다 막았지만 머리는 6단계로 다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 못한다고 어디 때려요? 그러면 공부도 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애를 막 이렇게, 구박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사람의 뇌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아까 말한 숨 쉬는 거, 숨 쉬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양소와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산소와 영양소. 그죠? 우리 영양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허 박사님께서 강력하게 늘 우리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영양소와 그 산소를 통해서 내 뇌가 움직이게 호흡을 하게 만들고 그 호흡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게 만들고 우리의 기 에너지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결론은 그것들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에너지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부위가 요거예요. 여기 이제 시냅스인데 시냅스하고 시냅스 사이에서 이 신경 물질들이 이게 이제 교란이 일어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예전에 우리 이제 공명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공명 얘기해놓고 파동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자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명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은 어떻게 만날까요?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만나나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이렇게 해서 만나나요? 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는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울림으로 통해서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사람과 틀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들은 이제 체형교정, 대체의학에서 체형교정을 전공하고 있는데 앉은 뒤에 의자가 궁뎅이가 두 쪽이잖아요. 오른쪽 궁뎅이, 왼쪽 궁뎅이가 딱 바르게 되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삐딱하게 앉는다거나 어제 누가 이제 그 텔레비에서 윤 누구씨가 나왔는데 의자를 이러고 앉아갖고 인터뷰를 하길래 뭐 저러다 허리 아프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이 들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면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형이 자꾸 삐뚤어져 있으면 그게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오른쪽과 왼쪽의 그 기는 공명으로 서로 도와줘요. 서로 땡겨주고 도와주고 해서 공명은 다른 말로 우리가 포옹하는 거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안아줘서 서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훨씬 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릴 때 아이는 사실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거고 그 아이의 시냅스가 신생아에서부터 3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2살 됐을 때 아이는 이제 거의 완전한 영장류의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2살부터 10살까지는 하나씩 쓸 거 쓰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우리가 왜
그 속는다고 하죠. 나무도 왜 쓸데없는 가지 이렇게 쳐내는 거. 머리도 옛날에 저희 고모는 너무 숱이 많아서 이렇게 밑에서 쳐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솎아낸다고 하나요?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저희 고모가 거의 대머리가 될 뻔했어요. 여잔데 너무 솎아내가지고 머리숱이 너무 없어져서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옛날부터 머리숱이 많지는 않아서 솎아낼 게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시냅스도 내가 기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세포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고 또 새로 생겨요. 그런 부분이 내가 기에너지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유지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세포도 젊게 만드는 거다.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이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보다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앞에서 이제 늘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또 60이 됐어요. 막 이러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막 인사치레라도 그냥 기분이 좋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시냅스가 제거되는 거 그래서 공명은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교류되는 거 우리가 그런 거를 공명이라고 정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지기의 가장 핵심은 사실 바이오 칩이죠. 이 바이오 칩은 우리 몸에 있는 기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원자재가 어디 있어요? 세포 속에 있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ATP를 내가 건드려줘서 거기서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핵심 기술은 피부만 좋다고 여기다 바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안으로 진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부터 바깥을 좋아지게 만드는 원리도 있는 것처럼 얘 자체는 바이오 칩은 우리의 세포와 친한 거예요. 그리고 이 MVT는 나노 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 게 있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흡수가 잘 된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미세하고 안으로 침투가 쉬운 것처럼 나노 진동 기술이라는 건 나노라는 뜻은 우리 지구의 크기와 축구공의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뭐 바늘 구멍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런 크기로 내 몸 안에 있는 갖다 대기만 하면 뭐 몇 초 안에 5초 안에 내 세포에 들어가서 그거를 기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착용하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내 힘이 달라져.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지기고 수지기가 우리나라에 뭐 많은 사람들이 수지기를 판매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엘토엘 사람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대단한 무기로 지금은 쓰고 있어요. 나노 진동이라는 거는 그런 파동 에너지로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세포 안에 있는 ATP, 미토콘드리아의 ATP와 관여를 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진주 팔찌를 이렇게 진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목걸이는 안에 들어가서 안 보여서 이렇게 팔찌를 보이도록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미관상에도 굉장히 예쁘고 또 내가 하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제 몸이 워낙 차다 보니까 지금 제가 40칩을 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거 갖고는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에서 실험한 사진들이 있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수지기 영상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그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포들이 내가 착용하기 전에 한번 촬영을 하고 착용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세포들이 이렇게 네가 나냐 누군지도 모르고 막 어개인 것처럼 서로 막 이렇게 붙어있는 이 세포들이 어쩌면 이렇게 똘방똘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처럼 생겨지고 있는지 얘네는 뭐 별거 한 거 없고 그냥 착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 수지기를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찾다 보니까 뇌도 공부하게 되고 세포도 공부하게 되고 에너지도 공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이 또 에너지를 공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지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수지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지기는 사람의 가장 건강한 인체의 정보를 이 작은 칩
실제로 이렇게 이만하지 않고 한 2mm, 1cm면 10mm죠. 2mm니까 1cm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우리 여기 팔찌 뒤에 보면 아주 작은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여기 특수 합금으로 된 골드 컬러의 이렇게 있어요. 칩이요. 이 칩을 요 안에 이 팔찌가 지금 10칩짜리인데 안에 보면 10개가 이렇게 금색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칩 하나하나가 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한 정보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땡겨주고 내가 너무 과하면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밸런스가 건강이에요. 내가 너무 기운이 세면은요 우라병 생겨요. 막 아이들은 왜 길을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어른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넘치는 거는 이렇게 내려주고 부족해서 내가 기운이 딸려 이러는 사람들은 또 기를 올려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제 정보가 요 안에 있으면서 우리 사람하고 만났을 때 옷 위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 인체 근처에만 있으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여기 이제 그 카드에 요 칩이 있죠. 지금 카드가 없는데 카드에 보면은 금색 네모난 칩이 있어요. 그 카드기에다 요즘에는 커피숍도 잘 갈 수도 없지만 바로 찍으라 그러죠. 24시가도 직접 카드 넣으세요. 이제 서로 이제 가까이 안 가려고 넣으세요. 그러면은 금색을 안으로 딱 넣어야 돼요. 금색을 거꾸로 넣으면 그것도 안 찍혀요. 그래서 걔가 위치에 딱 맞아야 이 카드가 나의 그 재산적인 정보가 거기 들어가서 내 통장에서 돈을 카드에서 결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몸에 들어가는 하나는 카드 기기에 들어가는 같은 원리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이게 이제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대체의학 자체가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저희 원래 큰아버지도 지금 그 의사시기는 한데 의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밥그릇 뺏는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불편했지만 지나고 보면 국가에서 관여하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호주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의료기기 승인은 받아서 등록은 했으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제약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가 팔아요? 이제 의사가 팔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수지기를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지기하고 이제 건강팔찌 얘기는 많이 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예전에 우리 게루마늄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 팔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그 보석 크리스탈로 된 보석 얘기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으면 원석이에요. 원석이라는 건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중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캐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캐는데 그 보석에도 에너지가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보석들은 말 그대로 자연석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생겼지만 자연적으로 나가요. 자연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걔 맘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광산에 가면은 더 좋은 보석이 있고 어느 광산에 가면 무늬만 보석인 데가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 보석이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음이온 자석, 음이온 보석도 많이 있지만 음이온 팔찌도 많이 있지만 그게 영원한지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수지기는 어떻게 돼요? 딸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수도 있어요. 이 갑오예요, 갑오. 우리 이제 최은미 사장님이 얘는 진짜고 금은 가짜다고. 그게 비유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처럼 얘는 진짜다. 왜? 영원히 물려줄 수 있다. 금은 당장의 돈의 가치는 굉장히 천차만별 떨어지죠. 그죠? 금값이 전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쓸 수 없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쓰임을 얘가 하죠.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고만 있으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 아들이 하면 또 그 에너지는 그대로 그 아이에 맞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에너지 전체를 우리가 잡아주고, 기에너지는 결국은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밸런스를 만들어주는데 역할은 기에너지는 누구를 따라서? 혈류를 따라서 내 몸을 돌면서, 그거는 뭐와 같이 숨 쉬듯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팔찌 요거는 지금 소재가 뭔지 아세요? 팔찌.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스와롭스키사에서 나오는 주얼리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뼈가 부러졌을 때 안에 넣는 게 티타늄이라고 하죠. 티타늄은 굉장히 사실은 의료기기 소재이기도 하고요. 좀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티타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둘 다 지금 수직이 소재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스탠다드예요. 그게 스탠다드고 티타늄은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타늄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더 비싸기도 해요. 근데 둘 다 왜 그걸 쓰냐면 전 세계적으로 왜 주얼리를 스와롭스키사에서 서지컬,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냐면 그게 알러지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뭐 도금을 막 넣으면 알러지가 있겠지만 거기 비싼 거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무니켈 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금을 안에서 쓸 수 있는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이에요. 대부분은 다 뭐를 해요? 도금을 많이 해요. 도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알러지가 생기고 막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기기를 썼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용인에 동백에 있는 어느 사장님한테 이 목걸이를 채워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금도 알러지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를 못해요. 아니야, 나 그거 했다가 큰일 나라고 했는데 30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착용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상하네.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이제 대짜고짜 얼마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고요. 일단 하루만 착용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얼마냐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먼저 돼야 돼서 가격 얘기는 말씀을 아직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알러지를 좌우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액세서리냐 주얼리냐라는 게 기준이 뭘까요? 액세서리, 주얼리. 액세서리와 주얼리는 차이가 뭘까요? 우리 이 수직이 귀걸이는 주얼리라 그래요? 액세서리라 그래요? 주얼리. 대부분 보면은요, 고가가 비싼 거는 주얼리고 싼 거는 액세서리야. 왜 그러냐면 제가 주얼리 페어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액세서리는 없어요.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이상이야. 그런데 액세서리 전시회장에 가면 10만 원 이상이 없어. 다 뭐 몇천 원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요. 그렇게 해서 주얼리와 액세서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얼리 페어를 늘 들어가서 스와롭스키는 다 주얼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질도 이렇게 검증된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도 보면 어떤 게 주얼리고 어떤 게 액세서리, 그건 액세서리야 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주얼리 라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재, 얘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은 우리 수직이 주문하실 때 안에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가면 별 저기가 없으면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티타늄은 제목에 티타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별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피어싱 하는 것도 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요. 이거나 티타늄이나 둘 중에 하나. 저걸 왜 이것만 쓸까요? 쟤는 구멍이 좀 많이 뚫죠. 굵어요. 그래서 살을 세게 뚫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럴 경우에는 피어싱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티타늄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목걸이죠. 팔찌 중에서도 이렇게 티타늄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티타늄 이렇게 소재에 보시면 다 있고요. 우리 회원가입에서 본인이 본인 거를 구매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걸 못 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설명이 어렵지 않게 요약해서 돼 있어요. 너무 많으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못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하고 있는 제 이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해서
진주 목걸이 여기 보면은 안에 여기 티타늄, 우리 그 MV 바이오 칩을 보여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딱 보이죠. 반지도 이렇게 요런 데가 딱 있죠. 금. 그래서 수직이 요것만도 팔아요. 필요하시면. 그런데 갖고 있다 잊어버리세요. 굳이 뭐 저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얘의 소재는 이가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데, 또 금하고 금이라는 거는 완전히 100% 금이 있죠. 은은 완전히 100% 은이 있나요? 은은 잘 못 보셨죠. 그래서 금은 99.9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물질이 0.1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은은 보통 925라고 해요. 925. 92.5%가 은이에요. 은은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미끄덩미끄덩 흐부러져서 단단하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다른 물질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는 실제로 유기농도 왜 100% 유기농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고가인 스테인리스나 티타늄을 수직에다가 한 거는 영원하라라는 뜻이 영원하라. 영원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그것을 주얼리에다 담았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한번 이 판도 가져왔었는데, 스와롭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 오스트리아 거예요. 러시아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있는 스와롭스키사의 다니엘 스와롭스키라는 그 대표가, 창립 멤버가, 창립하신 분이 1895년부터 지금까지 스와롭스키가 이렇게 명맥이 이어온 것처럼 또 이렇게 사실은 고가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 수직에 또 스와롭스키가 있고, 저는 오스트리아 스와롭스키사에서 이제 한 13년째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사실 웬만해서 원가가 안 맞아서 다들 못 하거든요. 근데 수직에는 역시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 이제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수직이가 그냥 그 기능만 좋냐 그렇진 않고요. 미관상으로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 그때 그 구정 선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였는데, 크리스탈 세트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되게 보여드리면 크리스탈 세트가 제일 인기가 좋았고, 이 팔찌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가격을 본인이 회원가입하면 본인이 할인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밖에 안 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잘했나? 그렇게 비싸? 라고 하면 설명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해라는 얘기를 딱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났었고요. 얘는 진주 라인. 그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요 진주 팔찌,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는 제가 손이 자꾸 부어서 지금 못 끼고 다니는데, 반지 요렇게. 얘 세트도 저렴해요. 진주는. 진주는 어디 거예요? 진주는 핵진주예요? 남양진주예요? 아니면은 스와롭스키 진주예요? 진주는 스와롭스키 진주예요. 네. 이거 스와롭스키 사거잖아요. 예, 스와롭스키 사거예요. 스와롭스키 사에서 크리스탈도 나오고 진주도 나와요. 둘 다 소재가 뭐예요? 둘 다 소재가 뭘까요? 금, 은, 동, 그 다음에 뭐였어요? 유리였죠. 네, 유리였어요. 유리를 세계적인, 여기 스와롭스키 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고퀄리티한 진주, 칼라도 한 100가지 나오는데 진주와 크리스탈 칼라를 제작해내는 유일한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 믿을 만한 제품으로 우리가 하고, 진주 깨물지 마세요. 진주 뭐 버터 깨물면은 뭐 쉬면은 뭐고 진짜고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금에도 막 벗겨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벗겨지려면 한 10년은 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하라. 영원하라는 대를 물려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소재여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을 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세계적으로 명품인 스와롭스키 사회에서 부자재를 갖다가 매칭을 했다. 이런 진주는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낱개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생사고.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지기를 제가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은 종이로 공부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 뭐가 중요하다?
많이 설명해보고 많이 전달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체험이 내가 했는데 그게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가 늘 잘하는 책으로 보고 원리를 논문을 뒤지고 이러는 것들은 저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표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 달 내내 공부하면 이렇게 이제 1시간 어디 가면 30분, 20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공부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덤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위에다가 아까 어떻게 쉽게 뭐라고 말했어요? 수직이는 사람의 건강한 인체의 정보가 가는 이 작은 2mm의 칩에 들어져 있어서 사람에게 착용이 되면 내 몸 안에 가까이만 있어도 어디에다 해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건드려줘서 정상으로 밸런스를 건강하지 않은 데는 건강하게 너무 지나친 데는 조절되게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착용해보고 우리 테스트 어떻게 했죠? 팔을 이렇게 들어서 처음에는 착용 안 하고 먼저 눌러보고 그 다음에는 착용하고 한번 눌러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요즘에 제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뉴로피드백으로 제가 뇌 졸업을 하면서 임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기를 착용하고 나서 뇌파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뇌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요.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기계를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강의 때문에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 수지기를 빼고도 며칠 지났는데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뇌파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실험의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 기계가 이제 그 기계 제작자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거를 수지기를 임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걸 착용한 게 있어서 아무리 찍어도 막 뇌파가 막 너무 세게 나오니까 원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약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지기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착용한 지 꽤 오래됐죠, 저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원작자를 제작하시는 분을 만나서 임상하는 거를 한번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한 다음에 좀 차근차근 우리가 수지기 사업을 좀 더 과학적인 한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0분